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피클입니다. 자, 요번 시간은 육식갑자 을의 일주입니다. 자, 을의 일주는 극단을 좀 많이 오고 가죠. 양극단을. 그러니까 수재가 많죠. 수재가 많거나 아니면 그 반대인데, 그 반대를 하는 경우도 똑똑해요, 사실은. 똑똑해. 근데 이 똑똑한 자기의 그거를 못 펼치는 거죠. 왜? 환경이,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올해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찍 철이 들죠.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빨리 일찍 철드는 사람이 많다. 일찍 철드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려서부터 남다른 어떤 환경에, 가정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일찍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한다든지, 내가 뭐 동생들을 돌봐야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철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많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아주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반대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반대인 사람. 양극단이다. 중간이 없어. 왜 그러냐면은 그 특성이 사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는 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운성의 사를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저승사자라고도 하고, 저승사자잖아요. 죽을 사자니까. 저승사자가 이제 칠사를 위에 딱 이고 오면은 완전히 막 이건 그죠? 진짜 저승사자지. 이 사가 자 가보도 있고 어 자가 가오도 있고 병유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정인도 해당.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경자 신사가 있겠네. 요렇게 네 개가 있겠네. 이 네 개가 사지를 놓은 일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사에 놓인 사람들은 이 사가 꼭 죽는다 이렇다기보다는 자, 뭐 이건 정신적인 영역, 그래서 정신적인 활동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활발하다. 그래서 일찍 철이 들고 종교라든지 영성 이런 쪽으로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 해야 본인 건강이 좋다. 정신적인 건강이 특히나. 또 이제 여차하면은 이게 심해지면은 잘못하면은 뭐 무속인이, 그러니까 꼭 무속인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기운이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어떤 의식이잖아요. 의식. 우리의 어떤 정신, 마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 눈, 코, 입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의식이에요, 무의식이에요? 의식이죠. 그죠? 사실 의식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인데, 어쨌든 의식이 활동할 적에는, 얘가 활동할 적에는 얘가 조용히 있다고. 조용히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의식은 무의식의 뿌리를 내려가서 있기 때문에 근본은 다 무의식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짜장면을 좋아할지 김치찌개를 좋아할지 신 음식을 좋아할지 매운 음식을 좋아할지
내가 의식적으로 이 음식을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 전부 다 뭐 좋다 나쁘다는 무의식에서 다 나옵니다. 내가 저기서 개가 한 마리 확막 조그마한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막 뛰어와.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적으로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수적으로 움찔한다고. 걔가 내한테 다가온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죠? 머리카락이 삐죽 쓰고 온몸에 털이 돋고 정말 어떤 사람은 막 그 공황처럼 발작이 일으키듯이 걔를 무서워하고 걔를 싫어하고 이런 감정이 다 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의식이 걔를 좋아하는 거 아니라니까. 싫어하는 것도 다 무의식에서. 어릴 적에 걔한테 물려가지고 내가 죽다 살아났어. 그 감정의 기억이 어디 있어요? 무의식에 있죠. 기억. 이게 뭐예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걔를. 또 좋아하고 어릴 때 막 걔를 껴안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도 좋아하겠죠. 야, 뭔 이야기 하려고. 얘가 유독 무의식이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정신분열증이라 뭐 무속인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예요? 내 의식이 깨어있는 활동하는 시기에는 무의식은 좀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얘가 있을 적에도 무의식이 같이 올라와서 같이 활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은 뭐 결국 정신분열증이고 무속인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무의식의 영역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좋고 또 정신적인 또 실제로 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죽을 고비는 넘긴다. 그래서 보험은 필수다. 우리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도 건강이지만 특히 정신적인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몸에 병이 와. 나 죽을 것 같아. 실제로는 어디서 온 병이다? 마음에서, 정신에서 온 병이다. 실제는. 그래서 병원에 가 잘 나을까? 잘 안 나아요. 명명이 없어. 이유가 없어. 정신적인 데서 온 거거든. 그렇더라. 이런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영역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머리가 똑똑하다. 수재가 많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부시켜야 돼. 두들겨 패서 공부시키면 안 되겠죠. 어쨌든 공부시켜야 돼. 이 살을 놓은 사람은 공부를, 특히 어뢰 공부해야 된다. 인성 아닙니까? 공부시켜야 돼. 대신에 이 살을 놓은 분들은 엄마야, 엄마의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하다. 가보을에 뭐지? 경자신사. 내가 어려서 철이 들고 뭐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병, 상처 다 어릴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대부분이 어릴 때, 유아기 때. 그래서 그 영향은 부모님이 대부분 끼친 거다. 부모님 중에서도 누구? 엄마. 그래서 건강한 엄마를 둔 게 제일 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엄마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엄마를 밑에서 내가 자랐으면은 얘도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래서 나는 뭐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엄마랑 헤어졌고 아니면 뭐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 뭐 아파가지고 내가 어릴 때 뭐
그런 거는 뭐요? 다 지금에 와서 보면 뭐 핑계다. 사실은 또 왜 그래요? 내가 비록 그렇게 자랐다 했을지라도 내 자녀한테는 그러면은 그래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어, 그죠? 자, 봅시다. 자, 128페이지. 풍수 어뢰 명당. 이거는 내가 어뢰할 때면 우리가 이 어뢰일주는 이 풍수의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막 자청령 500구에 막 어쩌고 뭐야 막 이러는데 봐요. 우리가 그게 있잖아. 어린 애들 그림 그려놔 놓고 왜 그 심리 그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뭘로 보이냐. 뭐, 그러니까 뭘로 보인다. 뭐를 그린 것 같다. 뭐를 그린 것 같다. 진짜, 깐난 애가 아무 때나 그냥 낙서인 건데. 그죠? 그리고, 어쨌든. 네,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산을 보고, 산이나 어떤 이 자연의 형상, 뭐 어떤 형상을 보고, 저게 뭐다. 딱 모양을 일정하게 딱 정하는 거 그게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됩니다. 어. 사주도 마찬가지고 딱 이 사주를 8글자 적어놓고 자, 이 사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주다. 이게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사람마다 다르다. 자, 내 모양을 자, 이 어뢰가 우리가 이 산이 우리나라 풍수는 유독 산은 우리나라 산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일본도 산이 많은데 일본이 산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지 않나요? 비중이?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어쨌든 일본은 풍수가 우리나라는 거의 산을 보잖아요. 산이 어떻게 가 내려와가 여기에 어떻게 가는지 뭐 쉽게 서울이 그렇잖아요. 서울을 수도로 잡은 게 풍수 때문 아닙니까? 그 풍수 북한산 때문에 잡은 거 아니에요. 산이 그 일본만 하더라도 뭐가 중요해요? 강, 길, 풍수에 이걸 중심으로 본다니까. 이게 좌청령 500호예요. 우리나라는 오직 산이에요, 산. 그래서 어쨌든 산의 나라인 거야. 산신의 나라인 거야. 그죠? 우리는 이렇게 굽이 쳐서 흐르는 거. 강이든 뭐든 굽이 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풍수에서 직선으로 오는 건 이게 살기라고 본다고. 직선으로 기가 쫙 내려오는 거는. 그래서 산줄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쫙 내려오는데 요 밑에 마을이 있어. 그럼 요 어떻다는 거예요? 다 단명한다는 거죠. 이 마을은 사람들이 골골골거리고 막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막 뭐가 되는 일이 없고 왜 이 살기를 맞으니까. 그래서 산도 또 뭐야 물, 강도 굽이 흐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굽이. 강 역시 뭐예요? 직선으로 흐르면 살기다. 그러면 직선으로 흐르는 자 강이 직선으로 쫙 내려오다가 쫙 방향을 꺾어 마을이 여기에 있어. 역시 뭐예요? 여기 강물이 이렇게 흘러. 이렇게. 여기는 이 마을은 뭐예요? 살기를 그대로 맞는 거죠. 맨날 물난리 나고 사람들이 뭐예요? 시름시름 앓고 물이 또 치니까 어때요? 정신병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죠? 그 되는 사람들도 많고 마을이 그리 되는 거죠. 뭐야?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거 길도 마찬가지 길. 우리 이제 도로잖아요 요새. 도로가 이렇게 쫙 지나가. 이렇게 쫙 꺾어. 막 왕복 8차선 도로가 막 직선으로 쫙 오다가 꺾고 요 있는 집들은 살면은 안 좋다. 그리고 자, 이 물, 도로,
지금 어려야 되는데 요 옆에 여기에 마을이 있어. 근데 여기가 막 이게 예를 들어서 막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야. 아니면 큰 강이 이렇게 흘러. 여기에 길 옆에 물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사는 게 어떻다? 살기에 바짝 붙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살기를 맞는다. 안 좋다고 보더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살기는 뭐 돈 버는 데는 또 좋다. 돈 버는 데. 그래서 장사집이랑 우리가 그냥 살림으로만 내 거기서 그냥 쉬고 자고 생활하고 이런 집이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장사는 할 수 있어도 여기서 뭐 가게 문 닫고 잠은 딴 데 가서 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하고. 자,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굽이쳐서 그런 걸 좋아한다. 산이 굽이쳐 오르고 물이 굽이쳐서 오르고. 그래서 뭐 이 굽이쳐서 흐르는 거를 우리는 이제 한자로 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얼자를 닮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이제 뭐 S자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는 얼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산이 굽이쳐 흐르다가 그럼 기운이 촥 내려오는 거거든. 그러면 굽이쳐 흐르는 거는 아까 그거는 직선은 살기니까 굽이쳐서 오는 거는 생기다, 생기. 그래서 이런 데에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물이 굽이쳐서 흐르고 이런 물은 생기가 흐르는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4권인가 어린이인데 참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이것도 딴 데서 가져온 말.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너무 맞나?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이 말이 생각나네. 갑자기. 자, 해서 요거 한 대 시간 너무 많이 간다. 자, 그래서 근데 이 기운이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끝나. 그럼 기운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왕이면은 기운이 안 흩어지고 모아야 되죠. 아까 산은 뭐 물을 건너지를 못한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또 강이 흐르는 거야. 강이 흐르든 내가 흐르든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못 넘는다며? 그럼 기가 어때? 흩어지질 못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듯이 이렇게 S자로 이게 뭐 강이 있네? 아니면 뭐 여기에 못을 파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을 아예 파버렸다고. 강이나 내가 흐르지 않으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물을. 그게 연못이에요. 연못을 아예 파버린다. 그래서 이 물은 뭐 해. 그래서 얼해가 되는 거예요. 얼해가. 여기서 이 산이 끝나고 물은 못 넘으니까 이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이 명당 자리에 뭐 이제 어쨌든 뭐죠? 큰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큰 인물이. 대학자가 나온다 그러죠. 대학자가. 그래서 이 을의 일주는 풍수의 을의 명당처럼 그 을의 명당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학자가 그래서 수재가 많다니까 공부로 성공할 수 있다. 공부시켜야 돼. 다만 그러기 위해서 뭐 부모님이 뒷받침해줘야 된다. 난 모르겠는데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는데 딱 개천에서 용나는
글자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거죠. 이래서 옛날에는 참 됐을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개천에는 미꾸라지만 살아요. 그죠? 미꾸라지도 없어. 물이 들어가. 그래서 참 요즘 세상엔 좀 힘들다. 그렇다 해도 어쨌든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는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엄마의 사랑을 건강한 엄마한테서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엄마라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은 얘는 최소한 자기 그거는 한다 나중에. 자, 128페이지. 자, 을해 풍수에서 을의 명당이라고 하는 풍수 명당이 있습니다 해서 쭉 했던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단락. 을의 일주는 이런 대명당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사람처럼 어릴 때부터 신동 소리를 듣는다. 신동이만 어릴 때부터 신동이란 소리를 잘 듣고 또 특정 과목이나 분야에서 아주 천재같이 그런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하지만 이게 사다 보니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아니면은 어릴 때 그 알았던 그게 계속 나중에 어른이 돼서까지 후유증으로 몸의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고 대부분 뭐예요? 정신적인 후유증이에요. 우리가 내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뭐 한 40인데 신내림 받아. 그때 뭐 신이 와서 이제 나 신내림 받고 이런 하잖아요. 과연 그때 신이 왔을까? 아니라니까. 언제 와요? 다 어릴 때 왔다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왔다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상처가 있다니까요. 그게 정신에 아물지 않은 거야. 이 사람한테. 그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어른이 돼서까지 계속 있었다니까. 근데 여태껏 몰랐던 건 뭐예요? 내가 건강하면은 안 나타나요. 그 상처가. 그러니까 치료가 된 게 아닌데 그냥 잊고 사는 거야. 잊고 사는 거야. 살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40이다, 30이다, 아니면 20이다 이럴 때에 이때 내가 뭐 어떤 큰 어떤 일을 겪잖아요. 정신적인 뭐 어떤 일을 겪는다. 아니면 육체의 몸의 건강이 확 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는지 뭐 병이 나가지고 뭐 그래서 이럴 때 뭐야 잊고 있었던 그 상처가 확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 얘 자리 잡고 있던 얘가 확 드러나 버려요. 확 그때 올라. 근데 얘는 실제로 언제 내가 어릴 때 다 어릴 때 있던 거예요. 이게 내 나이 40 돼서 확 그러니까 씨앗이 땅 속에 탁 있다가 이 땅이 너무 건조해. 그래서 발화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비가 팍 오니까 뭐야? 다음날 싹을 팍 올려버리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탁 튀어버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갑자기 내가 43살에 뭘 겪어가지고 파산을 해가지고 그때 그래가 이혼도 하고 그때 온 충격으로 환청이 날리고 그 당시에 환청이 들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결국에 신을 받았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90%는 다 어릴 때 상처에서 비롯된 거다. 뭔가. 그래서 네,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무속인을 보면은 알죠. 저 사람은 어릴 때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자랐다면은
괜찮을 텐데 그걸 못 받고 있어서 그게 이제 저때 나이 들어서 이제 드러난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은 저 사람의 그게 뭐야 좀 짠하죠. 왠지 저 사람 그러니까 다른 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이 을해뿐만 아니고 갑오사, 을해사, 경자사, 신사사 사를 놓은 사람들 특히 그런 게 있다. 묘도 그렇죠. 묘를 놓은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또 의외로 생을 놓은 사람들도 의외로 그런 게 또 사보다는 적죠. 적지만은 생을 놓은 사람들도 의외로 또 많다. 생을 놓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생은 뭐랑 통해요? 사랑 통합니다. 음양이 바뀌면은 뭐 생이 사로 바뀐다. 사는 생으로 바뀌고. 그래서 생과 사를 놓은 사람들은 양극단에서 사는 거예요. 이쪽에 살든 이쪽에 살든.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듣거나 특정 과목에서 재능을 본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병철회를 심하게 하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는데 심하면은 타고난 재능을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뿌리가 뽑혀 날아가 버린다. 그것은 모두 살을 낳았기 때문이다. 얼목의 작은 화초가 자 얘는 화초 그러니까 이제 을해라는 글자 이게 물상을 봐가면은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일주는. 얘는 물이죠, 큰 물이죠. 그래서 자 큰 물이 되니 을해는 물 속에 핀 화초,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식물이 뭐가 있어? 연꽃이죠. 을해는 이 자체로 연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고귀해, 그죠? 여자들 같으면 예쁘겠죠. 연꽃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꽃 중에서 진짜 제일 예쁜 것 같아. 저기 함안에 가면은 아세요? 함안에 그 가면 그 무슨 공원이야? 거기 그 연꽃을 쫙 해놨거든. 그 연꽃이 언제 연꽃이에요? 가야 시대 연꽃인가? 신라 시대 연꽃인가요? 언제 고려 시대 때 연꽃인가? 내가 모르겠다. 그 뭐야 유물 발굴하다가 연씨가 나온 거예요. 연씨가. 근데 이 씨가 안 죽은 거야. 저 어느 시대 때 하여튼 고려 시대인가 저 신라 시대 때인가 그때 씨가 썩지 않고 그대로 진흙 속에 그 흙 속에서 있었던 거야. 아까 얘기한 거는 씨는 그때 만들어졌다고. 그거를 발화를 시켜서 틔운 거 아니에요. 그 연꽃을 그래가지고 그 연꽃이 경복궁에 심어져 있나? 경복궁에 그 어디죠? 거기. 하여튼 그런데 그 천년의 연꽃 뭐 하여튼 이름. 근데 그 연꽃 요새 연꽃이랑 틀리다 빛깔이. 그래서 이 연꽃이 시대를 흘러오면서 이리 변했구나라는 게 좀 뭐라 해야 돼, 더 색깔이 더 어떤 좀 뭐라 해야 되나 청초하다 해야 되나 색깔이. 어쨌든 그래 훨씬 더 아니 훨씬 더라 그러면 안 돼요. 뭐래 좀 수줍어하는 어떤 아가씨 수줍어하는 앳된 아가씨 얼굴 같다고 해야 되나 연 그 빛깔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연꽃이 그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좀 원색적인 색깔이죠. 나한테 그게 있어.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연꽃이다. 연꽃은 어떻게 보면 진흙에서 피잖아요. 그 상처와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운 거 아닙니까? 을해주의 삶이 어떻겠어요? 화려한데 그 내면은 어떻겠어요? 상처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꽃을 피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어뢰 일주들을 위해서 박수. 자, 자, 을목은 자은 화초가 되고 해수는 큰물이 되는 어뢰는 물속에서 피는 화초의 모습이라 연꽃의 물상이 됩니다.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 꽃을 피우니 타고난 재능이 궁계 일학처럼 돋보이고 사람들의 관심, 기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진다. 그리고 이게 인성이잖아요. 가족의 지나침 기대. 어릴 때부터 또 기대도 많이 받아. 이 연꽃 같은 어릴 때부터 해서 오히려 지나친 기대가 아이의 재능을 망칠 수 있으니까 부담 주지 마라. 애한테 넌 커서 뭐가 되라 뭐가 되라 이러지 마라. 그냥 부모의 할 역할은 뭐예요? 부모는 애한테 사랑만 주면 돼요. 유산도 주면 더 좋고 그한테 사랑은 줘야 되는 거야. 나는 어제 그 유튜브에 뉴스 올라온 거 보고 알았네. 어디요? 국민거 어딘가. 그 뭐 애 엄마 뭐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뭐 나오고 뭐 참. 자, 이 물속에 129페이지 물속에 핀 꽃이라 이거 꽃이잖아요. 꽃 화초 을목이. 근데 이거는 큰 물이거든. 작은 꽃이 큰 물에서 피어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습이 물론 연꽃같이 아주 그 귀한 이런 모습도 되지만은 이것도 항상 긍정과 부정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진 꽃이라서 뭐 남자들은 주색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이성으로 인한 고통, 이성으로 인한 어떤 상처, 고통 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관리 잘 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목 한다 그러죠. 부목 떨부자 써가지고 부목은 우리가 같은 물을 둔다 하더라도 갑자랑은 봐봐요. 이거는 큰 나무잖아요. 그죠? 이건 작은 꽃인데 큰 물을 둔 거고 큰 나무인데 작은 물을 둔 거고 부목은 어디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얘가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물에. 이 물살이 크니까 물살이 떠내려가. 그럼 뭐예요? 헤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사를 자주 다니고 어른이 돼서도 이사를 자주 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것은 또 다른 뭐 직장도 자주 옮기게 되고 삶의 환경이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그렇다든지 사의 물이 흘러가는 거거든. 여기에 떠내려. 그래서 여차하면은 잘못하면은 죽을 고비 또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고 많고 그래서 보험은 필히 들어놓고 건강관리 신경 써라. 그런 걸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부모님 탓하지 말고 내가 의뢰라면은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의뢰라면은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의뢰일 줄 알면은 부모님 탓하지 말고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내 낳고 싶어서 낳나? 부모님도 내 같은 놈 나올 줄 모르고 낳은 거야. 그죠? 부모님 탓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뭐 정신적인 그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종교의 힘을 많이 빌어라. 그리고 이렇게 살을 놓고 노는 사람들 아까 경자 갑오 될 수 있으면 무속으로는
그 점보로는 안 가는 게 낫다. 왜? 차라리 뭐 궁금하면 철학관을 가라. 왜? 갔다가 내가 씌이니까 그런 거 내가 씌인다고. 갔다가 살을 넣고 있어서. 그래서 혹 때려 가지고 혹을 떼는 게 아니고 혹을 붙이고 올 수 있다. 자. 을의 사, 인성. 자, 을의 일주는 이 엄마가 굉장한 엄마죠. 큰 물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봐. 나는 작은 꽃인데 엄마는 큰 물이잖아. 배우자궁에 딱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아예 엄마의 영향력이 뭐 봐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아니면 엄마랑 헤어졌어. 이 경우랑 우리 엄마는 내가 나이가 지금 40인데도 우리 엄마는 지금 내 그냥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오만 거 다 챙겨줘. 나도 살다가 용돈 떨어지면 엄마한테 용돈 다 쓰고 엄마 차기름 좀 넣어줘 해가 차기름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 여자친구만 나이가 40에 둘 다 뭐 엄마의 영향력이 지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라.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반드시 엄마가 옆에 딱 붙어가 막이 마마보이가 많죠. 이렇다는 것도 되지만 반면에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했다는 의미들. 그게 뭐예요? 나한테 엄마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 거예요. 엄마의 존재가 없다는 걸로 해서 내 삶에 굉장한 영향 끼쳤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인의 엄마거든요. 정인이잖아요. 그죠? 정인이지만 사실은 정인이라 쓰고 읽기는 뭐라 읽어라 편인이라 편인 같은 엄마다. 왜 큰 물에 나는 작은 아초인데 큰 물에 너무 부담스러워. 내 이 물에 떠내려가 죽는다니까 갔다 가면. 그래서 갑자가 정인의 엄마죠. 갑자가. 자, 어릴 줄은 마마보이가 많고 남녀 모두 결혼 후에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게 되는 것은 배우자궁에 인성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거 이야기는 내가 많이 했죠. 인성을 놓은 사람들의 특성이죠. 내가 이 앞에 갑수를 했잖아요. 아, 갑수를 무지 길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나서 그 생각이 이제 딱 들더라고. 내가 이거 쓸 때, 이 책을 쓸 때, 그날따라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좋잖아요. 막,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많이 쓰게 되더라고. 근데 막 피곤하다든지 뭔가 컨디션이 하여튼 안 좋아. 그러면 뭔가 짧게 끝나. 그런 특성이 있어. 물론 녹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뭔가 그죠? 목소리 자체가 좀 생기가 있죠.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그죠? 잠을 못 자고 그랬다면은 목소리가 깔리죠. 음. 그래서 어레일주는 고부 갈등 피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남자 이야기죠. 여자 경우도 마찬가지. 친정 엄마니까. 친정 엄마가 아주 가깝게 붙어 있더라. 그래서 뭐 친정 엄마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우리 딸 고생하는 게 사유가 예쁘겠어요, 밉겠어요. 저 사돈댁에 어떻게 했어? 사돈댁에 대한 불만이 차오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씨가랑 우리 친정이랑 사이가 안 좋게 된다니까.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 적당한 게.
그래서 저 옛날에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죠? 다 이렇게 아니다 우리 때가 어떤 변환점이 되나? 하여튼 모르겠다.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뭐 시부모 모시고 살고 아니면 시부모 어쨌든 시댁 위주로 사는 거죠. 시댁 위주로. 우리 때까지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요새는 보면은 내 주변에 조카들이나